안녕하세요. 다산에듀의 이창선 교수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소방설비기사 필기 관연도 문제풀이 오리엔테이션 시간으로 인사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정규반 시간에 저를 보신 분도 계실 거고 이번 시간을 통해서 저를 처음 보신 분도 계실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정규반 강의는 이제 머릿속에 이론을 정립하는 단계라고 하면 이 문제풀이 강의 같은 경우는 정규반에서 공부한 내용을 가지고 이제 문제풀이 연습을 하는 그러한 단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 문제풀이 강의에서는 여러분께서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이냐면 바로 반복적으로 학습하시는 게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뭐 한 번 보시고 끝나는 게 아니라 한 번 보시고 뭐 두 번 보시고 세 번 이렇게 적어도 세 번 정도는 반복하셔서 보는 그런 학습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저희 교재 설명을 먼저 드리면 저희 교재 문제풀이 교재는 2008년도 기출문제부터 시작해가지고 최근 10개년 즉 2008년에서 2017년도 문제까지 이렇게 이제 강의를 진행했고 이제 매년 1년마다 이제 그 기출문제를 하나씩 추가하는 그러한 형태로 강의가 진행을 할 겁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께서 제 세 번째 과목과 네 번째 과목인 이제 소방법규랑 이제 소방전기시설의 구조 및 원리에서는 법이랑 화재 안전 기준이 상당히 바뀌는 부분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그 바뀌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걱정이 좀 많으실 거예요. 그러니까 타 교재만 보시더라도 이게 개정이 되어 있는 내용이 포함이 안 되어 있는 문제도 상당수 있기 때문에 그걸 좀 주의하시면서 공부를 하셔야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재 같은 경우는 최근에 개정된 소방관계법규나 국가화재안전기준에 준해서 이미 출제된 문제에 대해서 수정 및 보완을 완벽하게 해놨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걱정 없이 공부를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출제 경향을 먼저 보면 자, 예전에는 기출 문제에서 상당수 많이 출제가 되었지만 최근에 올수록 출제 경향이 많이 기출 문제에서 새로운 문제들이 많이 추가되는 그러한 문제가 많기 때문에 이 정규반 공부를 하실 때 조금 더 꼼꼼하게 공부를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과목 소개 좀 드릴게요. 자, 우리 소방설비기사 같은 경우는 총 4개의 과목이 있죠. 그죠? 소방원론과, 그리고 소방전기 일반, 그리고 소방관계법규, 마지막으로 소방전기시설의 구조 및 원리, 이 4가지가 있는데 그 4가지의 과목에 대해서 좀 소개 좀 간략하게 드릴게요. 자, 먼저 소방원론 같은 경우는 가장 먼저 말씀드릴 수 있는 게 바로 고득점 할 수 있는 과목이라고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평균 점수가 60점 이상이 돼야 합격이 가능한데 이 평균 60점 이상이 되려면 바로 이 소방원론에서 어느 정도 점수를 많이 획득을 하셔야 합격을 하실 수가 있는 과목입니다. 그래서 이 소방원론 같은 경우는 예전에는 암기 위주의 문제가 상당수 출제되었지만 최근에 오면 올수록 계산 문제가 많이 추가가 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계산하는 연습도 많이 해주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특히 이 계산 문제 중에서는 화학적인 계산 문제가 다수 들어있기 때문에 저희가 강의를 할 때 그 계산 문제를 꼭 꼼꼼하게 꼭 챙겨서 꼭 보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소방전기 일반을 보시면 이제 소방전기 일반 쪽에서 많이 어려움이 있으실 텐데 이 소방전기도 예전에는 오히려 계산 문제가 많다라고 하면 최근에 올수록 계산 문제보다는 암기 위주의 문제가 많이 출제가 되고 있어요. 그럼 계산에 약한 분들은 조금 좀 다행인 부분이 되겠죠, 그죠? 자, 그리고 이 전기 쪽에서는 이제 계산 문제가 거의 절반 정도 나오기 때문에 계산기를 다루는 법도 반드시 숙지를 하신 다음에 공부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계산기 사용법. 자, 그리고 정규반 이론을 어렵다고 정규반 이론만 너무 완벽하게 보시려고 하시지 마시고 정규반 이론을 어느 정도 공부가 됐다 싶으면 바로 관연도 문제풀이로 오셔서 이제 문제풀이랑 병행하셔가지고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그래야 효과적으로 공부를 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관연도 문제를 이제 푸시다가 어려운 부분이 있을 때는 정규반 교재를 찾아가서 다시 한번 보신 다음에 이제 문제랑 같이 매치시켜서 공부를 하실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야 고득점을 맞출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과목 소방관계법규를 보시면 이 소방법도 마찬가지로 최근에 들어서 새로운 문제들이 많이 출제가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기존에 나왔던 문제들도 덜어 있지만 그래도 최근에 안 나왔던 문제들도 많이 나와 있기 때문에 그 소방법 그 내용이 암기할 내용이 상당히 많지만 꼼꼼하게 더 보실 필요가 있어요. 근데 자, 이 법 같은 경우는 암기할 내용이 많은데 제가 정규반 시간에 특히 강조를 했던 부분이 있어요. 그 강조하게 된 부분 위주로 이제 암기를 좀 해두시고 그리고 시간이 조금 더 있으시다 싶으면 제가 말씀 안 드린 부분까지도 공부를 하셔야 좀 여기서 소방법규에서 이제 꽈락을 이제 면하고 있을 겁니다. 꽈락을. 자, 그리고
이 소방법 같은 경우는 그 매년 이게 개정되는 내용이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개정이 많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수시로 그 개정된 내용을 확인을 해서 저희 다산레디 홈페이지나 다음 카페에다 항상 공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수시로 들어오셔가지고 꼭 확인을 볼 필요가 있는 과목이 바로 소방법규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 네 번째 과목이 소방 전기 시설의 구조 및 원리에서는 우리가 소방 전기 분야에서 다루는 설비들이 몇 개가 있어요. 그 설비에서 각 설비별 설치 기준에서도 각각의 수치 있죠, 수치. 뭐 설치 높이나 뭐 설치 거리나 이런 것들 뭐 몇 분 이상이다. 뭐 몇 분 이하다. 이러한 수치들을 위주로 공부를 많이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특히 자주 나오는 그 설비들이 있어요. 뭐 누전 경보기나 아니면 비상 방송 설비, 그리고 무선 통신 보조 설비나 그리고 비상 콘센트 설비, 이러한 자주 나오는 대표적인 그 설비들이 있기 때문에 그 설비를 위주로 더 보실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제가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여기 관연도 문제풀이, 정규반도 마찬가지예요. 반복 학습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제가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고요. 꾸준하게 열심히 정진하시면 그 좋은 결과는 자연스럽게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번 강의를 통해서 꼭 좋은 결과가 나오시길 제가 기원을 드리면서 저는 다음 문제풀이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